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청소년이 되니 다시 재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영환 원장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2차 성징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 변화, 과도한 학습량, 수면 부족,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부적절한 영양 섭취로 영유아 시기에 있었던 아토피가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아토피는 성인 아토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청소년은 꽤 많은 편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의사 진단율은 대략 20% 초중반으로 청소년 4, 5명 중 1명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재발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어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습진 등을 동반합니다. 영유아기에는 얼굴과 팔, 다리의 바깥쪽 부분에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소아기가 되면서 팔이 굽혀지는 안쪽 부분과 무릎 뒤의 굽혀지는 부위에 아토피 증상이 발생합니다. 아토피란 병명은 분류할 수 없는 독특한 등의 뜻을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토피는 아직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역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피부와 장에서 미생물의 다양성 결여나 균총 구성의 변화는 아토피 피부염 발병과 아토피 행진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간 항생제 처방일이 61일에서 91일 경우 아토피 피부염 발병률이 5배 증가했고 91일 이상일 때에는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영유아 시절 항생제 남용은 장내 유해균뿐 아니라 유익균 손상을 가져오고 전신 면역에 영향을 줘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한약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한약 성분 중 대부분은 대장으로 이동해 장내 미생물의 조성과 대사를 조절하고 장내 미생물은 한약 성분을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해균 증식을 막고 장 점막 면역층을 보호하여 항염증 효과와 면역력 증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토피의 침 치료 또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에 2회씩 4주간 침 치료를 진행한 결과 2주 후부터 대조군과 차이 나는 개선 효과를 보였고 이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 침 치료 종료 후 4주간 침 치료 효과가 지속되었고 침 치료 과정 중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토피는 지나친 목욕, 과다한 비누 사용, 습도가 낮은 환경의 노출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른 목욕법으로 피부 면역력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가려움증을 진정시키고 피부 재생력을 높이는 한방 입욕제와 함께 하루 1회 반신욕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되도록 수건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말린 후 증상을 개선시키고 피부의 자연 치유를 도와주는 한방 연고를 바릅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덧발라 한방 연고의 약효와 수분을 잘 유지하도록 합니다. 하루 2, 3회 정도 한방 연고와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땀이 나는 더운 온도, 낮은 습도와 건조함, 진먼지 진드기나 동물의 털 등을 주의합니다. 피부는 보습을 철저히 하면서 피부 감염, 특히 황색 포도 알균에 감염되는 것을 주의하고 긴장과 스트레스, 땀과 고열 등을 주의합니다. 옷은 면 소재 속옷을 착용하고 화학 섬유나 모직 섬유의 옷을 주의하며 꽉 조이게 입지 않도록 합니다. 세탁 시에는 세제가 남지 않도록 헹궈 주세요. 이상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